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갑부들에게 배운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마이크 린치가 지난 2024년 8월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안에서 요트 여행 중에 사망합니다. 이 사망은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 자축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인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호화 요트를 타고 여행하던 중 폭풍을 만나 전복되면서 사망하는데, 이 요트에는 모건 스탠리의 조나단 블루머 회장 부부와 국제 로펌 클리퍼트 찬스의 변호사 부부가 함께 동석해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마이크 린치 재판의 공동 피고인인 스티븐 체인빌린이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많은 의문점과 동시에 요트 침몰이 발생하여 세간에 주목받고 있어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마이크 린치는 영국 출신의 기업가이자 기술 혁신가로 특히 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오토노미의 창립자이자 전 CEO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토노미는 기업들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이크 린치는 1965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으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과 전산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로 1996년에 오토노미를 창립하였고, 이 회사는 그의 성공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노미를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2011년에는 휴렛 패커드에 약 110억 달러의 14조 4천억 매각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큰 논란이 일어났고 휴렛 패커드는 마이크 린치와 오토노미의 회계 문제에 조작이 있었다고 말하고 약 85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영국과 미국에서 15개 혐의로 기소를 당해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13년 동안 긴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미국 연방법원은 2024년 6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지만 현재 영국에선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일어난 사망사건이며 더불어 기술산업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주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마이크 린치는 6개월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재판에서 유죄를 최대 20년을 선고받을 것 예상하고 나이가 많아서 살아서 가족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작별 인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고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기쁨과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만감의 축하 파티로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무죄 선고에 힘쓴 변호사와 직원들이 시칠리아의 호화 요트 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총 22명 중 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포르테 첼로 연안에는 폭풍우가 몰아닥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강한 돌풍으로 인해 요트의 돛대가 부러졌고 이에 따라 배가 기울면서 순식간에 가라앉았다고 전해집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다가 구조 활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배의 선장 카스텐 보너는 폭풍이 지나가고 바로 뒤에 있던 요트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면서 불과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의 총재산을 보면 법정 다툼에 휘말리면서 아무런 사업 활동도 하지 못했으며 투자자들은 그의 펀드에서 이탈하고 재산도 줄어듭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가 집계하는 억만장자 리스트의 지난해 린치 부부의 순자산은 11억 달러로 약 1조 4,600억 원, 여전히 억만장자이긴 합니다. 한국에선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리치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테크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아일랜드에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에 영국으로 자리를 옮겨 명문 케임브리지대에서 고등 수학과 화학을 전공합니다. 이후 동료들과 함께 케임브리지대 인근에 오토노미 코퍼레이션을 차렸고 이 회사가 크게 성공하면서 영국 최대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된 린치는 인보크 캐피털이라는 벤처 캐피털 펀드의 공동 창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영국의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데 그 중에 현재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보안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다크트레이스에도 마이크 린치가 초기 투자한 기업입니다. 이번 사고는 유럽에서 해상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훈련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요트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자연의 위력 앞에선 아무리 최신 기술로 무장한 요트라도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앞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두가 인생의 불확실성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으며 특히 해상 날씨에 철저히 대비하는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사고 후의 대처와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 사건은 유명 인사들이 포함된 사건이라 슬픔을 더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예측 불확실성과 자연의 위력 앞에선 무기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저희들도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매일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재해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닥치는 대자연 재해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유비무환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즉, 미리 대책을 세워서 만반의 준비할 때 걱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연재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으므로 그러나 반드시 먼저 암시를 해줍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징조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즉, 징조는 자연에 민감한 동물들에게 먼저 알려주든 예언가를 통해서 알려주든 아니면 과학자들이 먼저 알아차리든 누구에게라도 먼저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가, 많은 선견 지명자가 곧 닥칠 대자연재해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는 예언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작은 은하계를 가진 소우주인이니까요. 모두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오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답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